안녕하세요,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GW3D 사용 전에 해두면 좋은 환경 설정과 단축키 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품 설계에 필수적인 기능을 포함한 모델링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곳의 위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두어도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GW3D의 작업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설계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GW3D는 옛날 방식인 드롭다운 메뉴 방식이랑 리본 메뉴 형식이 둘 다 들어있어서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에 관리자 메뉴는 기록 관리자, 어셈블리 관리자, 뷰 관리자, 표시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 관리자는 형상 모델링 하면서 한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누적되는 곳인데 작업하면서 모델링을 변경해야 될 때 이 기록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셈블리 관리자는 조립되는 부품, 그러니까 컴포넌트와 하위 어셈블리가 나열되는 곳이며 컴포넌트와 하위 어셈블리 간의 구속 조건도 여기에 나열되게 됩니다. 뷰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사용했던 단면도, 사용자 지정 뷰, 3차원 치수인 PMI 표시를 제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표시 관리자는 글로벌 좌표계 혹은 기본 데이터를 숨기거나 반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 또는 관계자에게 3D 형상을 캡처해서 보낼 때 많이 숨겨서 사용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창은 3D 모델링을 보여주는 곳이며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콘으로 현재 모델을 2D 도면으로 변경하거나 등각뷰, 측면뷰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형상을 숨기거나 나타나게 하는 블랭크 기능, 면 색상 변경, 레이어 관리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GW3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 재사용 라이브러리와 레이어 관리자 영역이 존재하며 불필요할 경우 창을 종료하여 작업창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출력창을 통해 사용하는 기능과 혹은 그에 대한 에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작은 창으로 활용하시거나 마찬가지로 불필요할 경우 창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종료하신 관리자 탭 또는 재사용 라이브러리, 출력창을 다시 불러오고 싶으실 때는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다시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W3D를 통한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후 파트를 생성합니다. 형상 리본 탭의 스케치를 선택하고 스케치가 그려질 평면을 지정하여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하게 되면 리본 탭과 작업창 상단에 문서 인식 도구 모음의 아이콘들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문서 인식 도구 모음의 특징적인 기능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구속 표시 온오프 아이콘이 있는데 항상 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열린 끝단 표시는 닫힌 스케치가 아닌 경우 양 끝단에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닫힌 스케치는 솔리드로 돌출되고 열린 스케치는 서피스로 돌출되게 됩니다. 또한 3D CAD는 2D CAD와 다르게 중첩선이 발생하면 돌출 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열린 끝단 표시 기능은 중첩된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닫힌 링 온오프 기능은 해당 스케치를 돌출했을 때 돌출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스케치 리본 탭에서는 선, 원, 사각형 및 다각형, 슬롯, 곡선 등 기하 구조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리, 길이, 각도, 반경 등 숫자와 관련된 치수를 삽입할 수 있는 빠른 치수 기능, 수평, 평행, 동심, 동일 길이 등 구속 조건을 삽입할 수 있는 구속 추가 기능으로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서 형상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선을 그릴 경우 메뉴바에서 선을 선택하여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연이은 선을 그려야 할 경우 폴리라인을 선택하면 휠 버튼 또는 ESC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선이 생성됩니다. 형상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다면 이어서 구체적인 치수는 빠른 치수 기능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빠른 치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선 선과 다른 선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두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만 선택하게 되면 해당 선의 길이를 지정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아직 횡방향의 구속 조건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선이 검정일 경우는 잘 정의된 상태가 아니며 모든 조건이 정의되었을 경우 스케치 선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길이가 아닌 각도로 정의를 해주셔도 되며 상황에 따라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다각형이나 원형 같은 경우 바로 리본 탭에서 원하는 형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사각형 또한 빠른 치수로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해당 스케치처럼 도면이 겹치면 형상으로 만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첩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을 트림, 즉 잘라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 속성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도 구속 상태가 되거나 선 속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 구속이 된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복된 부분을 찾아 삭제하시거나 빠른 치수와 구속 추가 기능으로 재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각도를 수직 또는 수평에 대한 구속을 해주어야 할 때는 구속 추가 기능으로 재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검정색 선이 어떤 구속이 모자란지 확인해 주시고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렛의 경우 단일 필렛과 다중 필렛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 필렛은 하나의 모서리에 지정하는 R값의 필렛을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접하고 있는 두 선을 선택해주게 되면 모서리에 필렛이 생성되게 되며 필렛을 넣으실 때도 잊지 말고 빠른 치수를 사용하여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필렛은 동일한 R값을 가지는 다량의 필렛을 삽입할 때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선을 순차적으로 선택해주게 되면 동일한 R값으로 지정된 필렛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중 필렛은 수정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의 필렛의 R값만 수정하여도 연동되어 있는 다른 필렛들이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못따기는 필렛과 동일한 방식으로 삽입하여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다면 좌측 상단에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모델링 환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형상 리본 탭에 돌출 기능을 이용하여 방금 생성했던 스케치를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스케치, 곡선, 면 등 돌출할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출 유형은 한 면, 두 면, 대칭이 있는데 한 면은 스케치 면을 기준으로 한 방향, 두 면은 스케치 면과 무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대칭은 스케치 면을 기준으로 양방향 모두 돌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옵션을 결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현재 가중 객체 파일 관리 모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G3 확장자는 다량의 파트, 어셈블리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폴더 개념의 파일 관리 모드입니다. 따라서 문서 인식 도구 모음 좌측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루트 관리자라는 폴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파트, 어셈블리, 도면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루트 리본 탭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에서 돌출과 함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도 돌출과 마찬가지로 스케치 또는 곡선, 면과 같은 프로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생성하겠습니다. 회전체는 단면 중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연속된 선이기 때문에 폴리라인을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빠른 치수와 구속 추가를 통해서 스케치를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에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모델링 환경으로 전환한 후 형상 리본 탭의 회전 기능을 불러오겠습니다. 회전은 돌출과 마찬가지로 회전할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회전 축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전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역자 파이프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파이프의 시작과 끝 부분을 앞서 배운 스케치와 돌출 기능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이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원 기능을 선택하여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 반경을 지정해줘도 되고 빠른 치수를 수정하여 원의 반경을 지정해줘도 됩니다. 빠른 치수는 원의 반경뿐만 아니라 잊지 말고 중심점과의 거리 또한 지정해주어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는 내경과 외경을 따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 중심을 가지는 보다 작은 값의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치가 잘 정의된 상태가 되었다면 종료 버튼을 눌러 모델링 환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하여 파이프 끝단 부분을 생성하겠습니다. 파이프의 끝단이 두 개이므로 반대편 끝단도 다른 평면에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업과 동일하게 외경과 내경을 원으로 생성하여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잘 정의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설계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를 완료했으니 다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모델링 환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작업과 마찬가지로 돌출 기능을 이용하여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 두께를 지정하면 형상이 생성됩니다. 그럼 파이프 형상의 양 끝단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우선 시작과 끝 부분을 이어줄 파이프를 생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돌출, 회전 기능으로는 해당 부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또는 특정 경로를 따라 생성되는 형상은 스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스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로파일과 돌출된 경로에 대한 프로파일, 이렇게 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진입할 때 기준면을 형상의 한 면으로 지정하면 해당 면과 동일한 면에서 스케치를 그리게 됩니다.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으니 중간 기둥이 될 부분에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실 때 임의의 부분에서 원을 생성하셔도 구속 추가에서 동일 중심 기능 선택하시고 기준이 될 원을 선택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그린 원이 기존 원과 동일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원의 반경을 기존 원과 같도록 지정해 주신다면 별도로 치수 입력의 번거로움이 없이 원을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외경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실 때는 꼭 반경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직경을 선택하시고 지정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원이 생성됩니다. 보다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되며 외경은 현재 다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빠른 치수를 사용하여 잘 정의된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오고 이제 중간 기둥의 경로가 될 곡선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하여 진입할 측면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평면의 스케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호 기능을 사용하여 연결부의 프로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호는 기준이 될 지점을 클릭하여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빠른 치수를 이용하여 정의해 주시고 호의 반경도 동일하게 빠른 치수를 사용하여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완료했으면 다시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기능을 이용하여 굽어진 중간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중간 기둥 부분의 아랫면을 프로파일로 설정해 주시고 방금 생성하였던 곡선을 경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의 시작과 끝 부분, 그리고 생성될 파이프는 한 개의 솔리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산을 기본이 아닌 결합으로 선택하고 결합될 형상을 선택합니다. 모든 결정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좌측의 관리자에 보시면 하나의 형상, 즉 솔리드로 잘 지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조작하여 여러 각도로 형상을 보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서리 부분에 필렛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형상을 설계할 때 형상의 제작 방식 또는 내구성을 위해 필렛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렛 기능을 선택하여 필렛이 들어갈 엣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사이즈의 필렛이라면 엣지를 여러 개 선택하여 동시에 생성하면 보다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엣지를 선택하였으면 필렛의 R값을 입력해 주어 간단하게 필렛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따기의 경우도 필렛과 동일하게 엣지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하여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못따기의 두께까지 지정해주면 영상과 같이 해당 부분에 못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홀도 추가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이프의 경우 볼트로 파이프 간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홀을 홀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홀 기능에 들어오시면 해당 홀이 기본 홀인지, 여유 홀인지 또는 나사 홀인지 그림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 표준 규격의 볼트 중에서 해당하는 볼트를 선택하여 별도의 사이즈 기입이 필요 없습니다. 홀 형상도 여러 종류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의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영상과 같이 선택을 스케치로 지정해 놓으면 다른 형상이나 포인트들이 선택되지 않고 해당 평면의 스케치 화면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 홀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 평면에 진입하시면 점 기능을 이용하여 홀이 생성될 위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점을 적당한 위치에 찍고 구속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중심축과 관계를 지정한 다음 빠른 치수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점이 잘 정의된 상태가 되었다면 종료 버튼을 눌러 다시 모델링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영상과 같이 홀이 생성되었습니다. 홀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생성해야 된다면 여러 번 작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패턴 피처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홀 복사가 가능합니다. 패턴 피처 기능을 선택한 후 기준을 이미 생성해 놓았던 홀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방향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패턴을 삽입해야 될 평면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선택되었다면 원하는 개수와 각도를 조정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의 한쪽 끝단에 홀 추가를 완료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끝단의 홀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이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형상을 도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창 상단에 있는 2D 도면 시트 기능을 누르시면 도면을 작성할 용지의 사이즈가 나열되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OS A3 용지를 선택하여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면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면 표준도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표준도를 삽입할 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표준도를 삽입하고 나면 자동으로 투성도 기능이 활성화되며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창을 잘못해서 닫아버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 상단의 레이아웃 리본 메뉴에서 표준도를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면에 위치할 뷰 방향을 선택해 줍니다. 하나하나 선택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을 완료하였으면 도면상에 원하시는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클릭이 된 도면 기준으로 아래, 측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해당 형상의 여러 뷰를 연달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아이소메트릭 뷰, 즉 등각뷰의 삽입도 표준도 기능을 이용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설명드렸던 뷰 목록 중에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것들 중에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하셔 삽입하시면 됩니다. 형상의 표시 형식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커서를 변경할 배치도에 가져다 대면 노란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와이어프레임을 불투명하게 바꾸거나 은선 표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스케일, 선 속성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치수 기능입니다. 도면에서 필요한 치수들은 치수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의 직경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객체 간의 거리를 표시해줍니다. 라운드 처리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치수 기입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양식은 회사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맞게 스타일을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스타일을 수정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리본 탭에서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해 줍니다. 스타일 관리자에서는 도면상에 표시되는 점, 선, 치수 등 대부분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에서는 치수의 공차의 정밀도, 유형, 텍스트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형식에도 여러가지 스타일, 두께, 색상이 지정 가능하며 텍스트 형식에도 찾아보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D 도면 시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커스텀 양식 제작 그리고 자동 모델링 정보 기입 등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많아서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확인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